시간이 없어서 지금 팁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이폰에는 사파리랑 웹브라우저가 추가가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와이파이 접속을 해가지고 한번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자, 설정에 클릭하셔가지고 설정이요. 설정 클릭하신 다음에 거기 와이파이 가시면요, 와이파이. 거기에 KTWLAN 있고 KTWLAN2가 있는데, 앞에 두 줄 정도는 KTWLAN 접속하시고요. 그 뒤에 세 줄부터는 KTWLAN 접속해 보시겠어요? 이게 동시 접속사가 제한이 있어서, 여기서 KTWLAN하고 KTWLAN2에 접속을 하시기 위해 와이파이 무선으로 인터넷 접속이 됐는데, 그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파리를 한번 클릭하시면은 이제 인터넷 무선 와이파이 접속이 되게 되겠죠. 자, 그럼 맨 처음에 책갈피가 나오죠. 책갈피. 자, 완료를 그냥 누르시고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접속하고 싶으신 그 웹사이트를 아무데나 한번 접속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저 같은 경우 여기 이제 접속을 할 때 여기에 자, kmug.co.k라고 그래가지고 매킨토시 동호회 쪽에 접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고 버튼 누르면 접속이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통상 이게 접속을 자주 하시는 사이트 같은 경우는 뭘 하시죠? 책갈피를 만드시잖아요. 근데 아이폰도 이렇게 책갈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책갈피를 만들 수가 있는데, 책갈피를 만드는 방법은 그 사파리 웹사이트 접속한 상태에서 밑에 보신 플러스 버튼 있잖아요. 플러스 버튼. 플러스 버튼 누르시면 책갈피 추가할 수가 있는데요. 그 밑에 가시면 홈 화면에 추가가 있습니다. 얘를 한번 클릭해 보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그 홈에 추가라는 게 나오고 제목이 나오는데, 그 상태에서 추가를 누르시면은 그 웹사이트 자체가 하나의 버튼이 돼가지고 바탕화면에 깔리게 됩니다. 이거는 이쪽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 사용하시다가 그 단축 아이콘, 해당 그 사이트로 가는 단축 아이콘을 바탕화면에 추가하는 것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걸 누를 때마다 앞으로는 자동으로 사파리가 실행되면서 해당 사이트 접속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이제 웹클립이라고 하거든요. 웹클립. 근데 만약에 이 웹클립을 삭제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아이폰 응용 프로그램을 지우는 건 마찬가지인데, 자, 아이콘을 누르고 계시면요. 아이콘 누르고 계시면 아이콘이 흔들리면서 X표가 표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X표를 누르시면은 해당 웹클립을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폰에 프로그램을 추가해서 설치한 다음에 지우고 싶을 때도 같이 적용이 되는 그런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폰에는 인터넷 테더링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 되게 유용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노트북 갖고 있어요. 노트북 갖고 있는데 노트북으로 인터넷을 급하게 쓸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주위에 무선 랜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와이브로 같은 것도 별도로 없다 하면은 이 아이폰을 사용해서 인터넷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 노트북에 일단은 아이튠즈가 설치가 돼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아이폰에 가시면은 설정에 일반의 네트워크에 가시면은 거기에 인터넷 테더링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누른 다음에 인터넷 테더링을 키면은 뭐 블루투스 켜기, USB 전용이 있는데요. 이때 USB 전용을 클릭한 다음에 이 아이폰을 USB 케이블 연결해서 노트북 연결하잖아요. 그럼 아무런 설정 없이 그 노트북이 이 아이폰을 통해서 인터넷에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3G로 하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막 쓰다가는 이제 파산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급할 때, 그러니까 항상 쓰시는 게 아니라 급할 때 인터넷 쓰고 싶은데 아이폰이 밖에 없다, 케이블하고. 그러면은 뭐 케이블도 없어도 된다, 블루투스 쓰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럴 경우 인터넷 테더링을 쓰시면 굉장히 편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다만 데이터 요금은 감안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쓰시는 분은 있겠지만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암호를 입력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설정에 일반에 가시면은 암호 잠금을 할 수가 있는데, 암호 잠금을 하게 되면은 이제 최초의 아이폰을 잠자기에다 키일 때 암호를 물어보게 되는데, 불행히도 이제 개별적 뭐 문자 메시지, 전화 목록 이걸 개별적으로 해가지고 그 암호를 설정할 수 없고 그냥 그 앞에서만 암호가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불평하시는데, 주의할 점은 거기 보시면은 암호 잠금에 보면은 10번 암호를 입력 시도했는데 틀렸다. 그러면 아이폰의 데이터를 삭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 이제 일종의 아이폰 자체가 자폭하는 기능인데,
그 이 기능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거를 악용할 수가 있어요. 누군가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그 제가 이걸 해놨는데 누군가가 몰래 그러니까 일부러 암호를 막 틀리게 되면 자기의 의도 상관없이 아이폰 데이터 다 삭제되겠죠. 평소에 인간관계를 잘 갖추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음성 메모 기능도 있는데 음성 메모는 이제 아시다시피 내장 마이크나 아니면 아이폰의 리모컨 마이크로 해가지고 녹음할 수 있고 편집도 가능한데 여러분 아까 제가 그 음악하고 동영상이 아이튠즈에서 아이폰으로 전송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아이폰에서 아이튠즈 거꾸로 가는 게 유일하게 음성 메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 메모를 녹음한 다음에 컴퓨터 연결하게 되면은 이 음성 메모가 아이튠즈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튠즈에 음성 메모라는 재생 목록이 하나 생기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시면 자기가 그 녹음한 음성 메모가 컴퓨터에 자동 전송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거꾸로 가는 컨텐츠라는 거죠. 통화 중에도 녹음되나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되는 줄 알고 될까 해서 기대했는데 그 통화 내용 자체를 이제 음성 메모로 하면 녹음이 안 되니까 내가 하는 말은 녹음이 되겠지만 상대방이 하는 말은 녹음이 안 되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그렇다고 상대가 하는 말을 내가 다시 똑같이 할 수는 없고요. 자, 그 이제 그 아이폰의 또 하나의 특징이 바로 앱스토어죠. 앱스토어. 그래서 앱스토어를 통해서 수많은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 가지고 자기가 무한하게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앱스토어는 이제 아이튠즈 스토어라는 걸 통해서 그 계정을 만든 다음에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시다시피 그 각 나라별로 스토어가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해당 스토어 같은 경우에서만 다운이 가능하고 현재 법적인 문제 때문에 한국 계정을 만들었을 때는 게임 카테고리 없다는 거는 뭐 아시는 분 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료 프로그램을 다운받으려면은 신용카드가 필요한데 이제 비자나 마스터, 아멕스 계열의 그런 그 신용카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그 접속 및 다운로드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이튠즈라는 프로그램에서 다운을 받은 다음에 아까 우리가 전송하는 방법처럼 그 아이폰 전송을 시킬 수 있고요. 또는 아이폰에 직접 와이파이나 3G망을 통해서 직접 다운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때는 용량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해당 프로그램 자체가 10메가 미만이면은 와이파이나 3G 둘 다 골라서 다운받을 수 있지만 그 용량이 10메가 넘어가게 되는 와이파이로만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3G로는 다운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뭐가 있냐면은 최초로 암호 입력한 다음에 그러니까 다운받을 때 암호를 입력하게 돼 있잖아요. 계정별로. 암호 입력한 다음에 15분 이내에는 암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무료로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그 뭘 다운받은 다음에 15분 내에 친구한테 빌려주면 안 되겠죠. 그러면 친구가 막 다운받아가지고 막 자기 마음대로 컨텐츠가 무료로 구입할 수가 있으니까요. 앱스토어 아이폰 동기화를 하면 설명드리면은 만약에 자기가 여러분이 아이튠즈에서 프로그램 10개를 다운받았습니다. 그럼 이거를 아이폰에 전송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연결해서 전송을 시켜가지고 음영프로 10개가 됐고요. 이 상태에서 아이튠즈 연결을 해제하고 나서 아이폰에 직접 다운받습니다. 와이파이나 3G로 다운받아가지고 만약에 자기가 직접 다운받아가지고 15개를 만들었다. 그 다음에 다시 아이폰에 연결하게 되면은 새로운 그 추가로 다운받은 프로그램이 일로 백업이 됩니다. 그래서 얘도 15개, 얘도 15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한 문제 해결을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배터리 부족 표시. 그러니까 아이폰을 쓰다 보면 이제 아이폰이 완전히 방전된 경우가 있습니다. 방전돼 가지고 이런 표시가 나오는 거 있는데 이럴 때는 이제 그 충전을 반드시 해줘야 되는데요. 충전 그 기계, 통상 아이폰에 들어있는 충전기 꼽으면 충전이 시작되는데 충전 시작하자마자 바로 쓸 수는 없습니다. 10분 정도 충전을 해야지만 최소한 10분 정도 충전해야지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충전기 말고 컴퓨터를 통해서도 충전이 가능한데 그러면 충전하는데 좀 오래 걸립니다. 아무래도 이제 컴퓨터의 그 충전 그 전기가 모자라니까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보신 분은 모르겠는데 특히 겨울철에 베개 밑에다가 이제 그 아이폰 놓고 그냥 주무시다가 보면은 아이폰 열받아가지고 아이폰 내부에 센서가 있습니다. 온도가 있는 센서가 있어서 온도가 너무 올라가게 되면 저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온도 경고 표시가 나오거든요. 이거 참고 영어로 돼 있지만 한글로 나옵니다. 실제로는 나오는데 증상은 일단은 아이폰이 충전이 안 됩니다. 안 되고 화면이 흐려지거나 셀룰러 그 신호가 굉장히 약해지고 그 다음에 온도 경고 화면 표시가 나오는데 이때는 긴급 통화
그러니까 119 아까처럼 119 같은 긴급 통화에는 전혀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때는 그 아이폰을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냉각을 좀 시켜주시면 되겠죠. 컴퓨터 그러니까 아이폰을 끄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폰 리셋. 이거는 이제 아이폰은 굉장히 그 OS 아이폰 자체의 그 OS가 굉장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굳이 이제 그 다운된 경우는 거의 없지만 아주 드문 경우 다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드문 경우 이제 특정 프로그램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거나 그럴 때 다운되는 거 있는데 그럴 때는 리셋 시킬 수가 있는데 리셋 시키는 방법은 이 잠자기 버튼하고 홈 버튼을 동시에 누르고 계시면은 계속 누르고 계시면 이제 아까 이 전원 끄기 버튼 나오잖아요. 그것도 이제 무시하시고 계속 누르고 계시면은 아이폰이 리셋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애플 로고가 나오면서 다시 재부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폰이 멈췄거나 이상한 동작을 한다 하는 경우에는 저렇게 리셋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응용 프로그램 강조 종료인데 이거는 제가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폰 복원인데 아이폰 복원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여러분 컴퓨터에 OS를 새로 까시는 경우 있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이폰을 연결한 상태에서 요약정보에서 복원을 누르시면은 아이폰 자체의 모든 데이터 및 OS가 다 지워지거나 다시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마지막으로 최후의 방법으로 해볼 수 있는 방법이고 이걸 해서도 안 되면은 이 서비스 센터로 맡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제 복원을 누르게 되면은 처음부터 복원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애플 서버로부터 최신 소프트웨어를 다운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운받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운받는데 다운받은 다음에 두 번째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다운받지 않고 그냥 다운받은 걸 사용해서 계속 복원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설정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일반, 그러니까 여러분 설정에 일반에 가시면 재설정이 있는데 거기에 뭐 이렇게 종류별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두 번째 모든 컨텐츠 및 설정 주의를 하시면은 아까 복원하고 똑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은 좀 더 단축될 수 있지만 저걸 하게 되면은 거의 똑같은 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아이폰을 쓰는데 뭐 와이파이라든지 그런 게 좀 동작이 좀 이상하다 하는 경우에는 네트워크 설정 재설정을 한번 해주면은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우리가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아이콘이 흔들리면서 이게 이제 레이아웃을 바꿀 수가 있는데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이걸 바꾼 거를 자기가 원래대로 돌리고 싶다 하면은 홈하면 레이아웃 재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위치 경고 재설정 같은 경우는 어떤 위치 서비스 사용하는 서비스 같은 경우는 경고를 한번 해주는데 그 다음부터 경고를 안 해주거든요. 근데 다시 경고를 받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위치 경고 재설정을 하시면은 그 다음부터 매번 다시 한번 위치 경고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끝내기 전에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아이폰 자체는 이제 아이폰 자체 화면을 캡처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캡처하는 기능. 그래서 그거를 모르시는 분들에 설명드리면은 아이폰 자체 화면을 자기가 화면을 딱 찍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이제 홈 버튼하고 이 잠자기 버튼 동시에 누르시면 찰칵 소리와 함께 화면 자체가 찍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사진에 들어가시면은 그 안에 카메라 롤 안에 찍힌 캡처가 들어간 거 볼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컴퓨터 연결하시면은 컴퓨터에 우리 스캐너 및 카메라 마법사처럼 카메라 마법사가 떠가지고 거기 있는 사진을 컴퓨터로 다시 전송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